이 망고스. 망고스요? 네, 망고스.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스페이스X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금메달 3개인 거고 아마존이 금메달 2개입니다. 아, 지금 원래 참가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 초대 선수인데 두 개를 지금 금메달 따갔네요. 금메달 하나인 엔트로픽과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도 금메달 하나. 이게 엄청 큰 금메달이고 큰 메달이죠. 네. 여기 안 나와 있는 회사 애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리 AI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미래에 24시간 내에 일을 해주는 AI 보조자가 우리 집에 존재한다. 애플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죠. 이제 애플이 최근에 디바이스 가격들을 다 올렸거든요. 우리 AI도 좀 파악했고 계속 1등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인 거죠. 저희가 모델, 코딩 에이전트, 워크 에이전트, 데이터 센터 이렇게 흐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회사들이 엮여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30년 개발자의 기업 분석 시리즈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항상 그래서 어디가 돈 버느냐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잘 나가느냐. 네, 잘 나갔냐. 물론 아니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도 성지글처럼도 많이 돌고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그 관점 내에서 요런 회사는 유망하고 요런 회사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요런 거를 보시는 분들도 제일 기다리지 않을까. 어떤 회사가 유망하고 실속이 없을 수 있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 이제 뭘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고를 보다 보면 나중에 누가 제일 잘할까가 좀 보이게 돼요. 꼭 투자를 아니더라도 테크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AI한테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매그니피컨트 7에 이어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용어가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 망고스요? 네, 망고스.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스페이스X.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뀌었죠. 마그니피컨트 7이 이걸로 바뀐 건 아니고 요게 이제 AI 섹터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스페이스X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런 걸 추가하면서 망고스라고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가 확실히 중요한 6개냐에 대해서 뭐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분석해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매그니피컨트. 매그니피컨트 그냥 M7이라고 그러시죠. M7. 저도 발음 잘 안 됩니다. 이번에 망고스 나오기 전에는 M7이었고 그 전에가 팽이요. 거의 다 바뀐 것 같고 구글 남은 건가요? 구글 남았죠. 팽이 이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은 M7으로 가면서 메타로 버티긴 했는데 여기 안 들어있는 거고 넷플릭스는 M7에서는 빠졌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존이 빠졌네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시죠. 구글은 계속 낀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구글이 최고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대장은 망고스에서는 M 같긴 하네요. 첫 M. 요거를 그래도 하나씩 살펴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모델, 코딩 에이전트, 워크 에이전트,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걸 하나씩 봐서 항목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회사들을 어떤 식으로 살펴볼 거냐. NPU와 GPU를 만들 역량이 있느냐. 직접 좋은 걸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만들 역량까지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만들 역량 있는 회사와 제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NPU, GPU를 만들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봐야 될 거고 일반 AI 서비스를 잘하고 있느냐. 챗GPT 같은 그리고 코딩 에이전트 매출의 요즘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워크 에이전트까지 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7개 항목으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종천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라 여러분 다른데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씩 보면 GPU, NPU를 제일 잘 만드는 데는 당연히 엔비디아죠. 그렇죠. 여전히 1등입니다. 2등은 구글이라고 보통 봅니다. TPU가 꽤 성능이 좋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사이드 스토리는 구글에서 이제 TPU를 만들었던 핵심 과학자가 나와서 만들었던 게 그로크였거든요. 엔비디아가 이거를 사가는데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게 아니라 핵심 경영진과 기술 라이센스를 해갔어요. 빈 껍질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투자를 최근에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로크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돈 왕창 써서 가져갔는데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그로크가 계속 잘 가는 건 좋은 거죠. 어쨌든 구글 TPU가 있고 그 다음은 아마존의 트레니움 3등이 될 것 같고 사실 스페이스X가 직접은 아닙니다만 4등이라고 봐야 되죠. AI5, AI6 같은 거를 테슬라가 만든다면 스페이스X가 그걸 가져올 거니까 결국 CPU, NPU 1, 2, 3, 4등은 이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스페이스X. 참고로 아마존은 위에 리스트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요소라서 밑에 넣어본 거고요. 그리고 모델로 가면은 모델 자체는 미소스라든가 페이블 같은 걸 봐도 엔트로픽이 1등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도리어 오픈 AI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전부 엔트로픽으로 갑니다. 엔트로픽의 회사 문화라든가 연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나 봐요. 지금 시가총액도 거의 엔트로픽이 역전한 느낌이죠. 네, 지금. 그리고 상장할 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모델은 엔트로픽이 1등이고 2등은 오픈 AI, 그리고 3등은 구글, 스페이스X, XAI가 4등.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GPU 보유 숫자와 현재 AI 매출로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순위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로 봤을 때 2등은 구글입니다. 아마존이 아닙니까? 아마존은 이제 이 리스트에서 일단 빼고 없으니까. 보는 거라서 구글이 이제 2등이고 그 다음에 XAI 콜러서스가 3등. 아마존을 이 리스트에 넣는다면 아마존이 1등이죠. 거의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정도. 제너릭 AI로 보면 당연히 챗GPT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10억 사용자가 넘기도 하고 리서치 시키고 간단한 일 시킬 때는 챗GPT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봐, 아니면 뭐 보고서를 만들어봐, 이걸 정리해봐. 조금만 어렵고 복잡한 일 시킬 때는 에이전트로 가야 되거든요. 워크 에이전트랑 코딩 에이전트로. 그런 거는 이제 클로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여전히 챗GPT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브랜딩도 있고 사람들이 말할 때도 뭐 그냥 요즘은 다 챗이라 그러잖아요. 챗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픈 AI가 이걸 잘하고 있고 2등은 이제 클로드고 3등이 제미나이. 코딩 에이전트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1등입니다. 매출이나 사용자 숫자에서 2등이 커서였는데 그걸 스페이스X가 샀죠. 스페이스X의 가장 최고 순위를 하나 확보하게 됐네요. 2등. 네, 2등이면 뭐 나쁘지 않죠. 이걸 이제 1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개발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제 클로드 코드가 압도적인데 매출이나 사용자 숫자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여기가 이제 1, 2, 3등이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오픈 AI 코덱스가 4등. 워크 에이전트로 가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압도적입니다. 2등이 클로드 코워크. 코덱스가 잘하고 있거든요. 점점 잘할 거고 구글이 4등이라 그래도 뭐를 가지고 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글 닥스로 문서 관리를 하고 구글 시트로 테이블 관리하고 슬라이드로 PPT 같은 거 만드는 요 세 가지 3종 세트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해서 이제 다른 문서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가 붙습니다. 업무의 한 세트인 거잖아요. 문서 작업 이 세 가지로 해. 다른 문서들이 있으면 이 공용 폴더에 넣어. 그리고 제미나이가 여기 붙어서 다 해줄게. 크롬이라고 하는 다른 부속품도 있고 지메일이라고 하는 메일도 있고 구글 미트라고 하는 화상 회의 도구도 있고 챗도 있긴 한데 사실은 아무도 안 쓰죠. 구글 챗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메일 옆에 이렇게 떠 있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비슷하게 워드 있고 엑셀 있고 파워포인트 있고 원드라이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웃룩이 있고 얘네들은 팀스가 아주 막강하죠. 팀스가 이런 거 연동이 다 잘 돼 있습니다. 워크 에이전트로 가면 두 가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일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데이터들을 다 넣어서 공공기관에 오는 사용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다 답변할 수 있게 하겠어. 질문 답변 같은 거를 문서를 1000개를 다 준비해 놓고 아니면 약관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와서 문의하면 뭐든지 답변해 주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하고 뭐 문서 정리가 잘 되면 이거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 10%는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니까. 근데 나머지 90%는 약간 두리뭉실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문서도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근데 AI는 좀 쓰고 싶고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이 잘 연동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서와 스프레드시트와 슬라이드와 공유 드라이브와 AI 요 5가지들이 다 연결이 잘 돼 있었을 때 각자 만들어낸 지식 기반이나 팀에 만들어놓은 지식 기반들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기업 AX를 할 때 회사 내에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구조가 돼 있냐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스와 오피스와 뭐 원드라이브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을 보이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너지가 막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코워크이 해당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연동을 너무 잘 해놨어요. 클로드 코워크를 가지고 방금 말했던 툴들에 다 붙이면 다 잘 돌아갑니다. 코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AI 코덱스도 해당 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연동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셀 안에 클로드 코워크이 떠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API를 다 열어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워크 에이전트 쪽에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매출만 보면 최종 매출은 일반 AI에서 매출이 나오고 아니면 코딩 에이전트에서 매출이 나오고 워크 에이전트에서 매출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이 요 AI API를 불러서 매출을 낼 텐데 거의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AI 데이터 센터나 API나 일반 AI 코딩 에이전트 워크 에이전트가 매출들을 쭉쭉쭉 낼 거고 그 밑에 GPU, NPU를 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흘러갈 텐데 결국 최종 사용자는 어디서 돈을 내느냐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데이터 센터 칼럼을 보면 당연히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 표를 이제 살펴보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금메달 3개. 금메달 3개인 네. 거고 재밌는 건 아마존이 금메달 2개입니다. 아, 지금 원래 참가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 초대 선수인데 네. 2개를 지금 금메달 따갔네요. 네. 왜 여기에 아마존을 안 넣었는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말고도 코딩 에이전트랑 워크 에이전트를 많이 들어가니까 띄워준 것 같고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하고 AI 데이터 센터만 있으니까 뺀 게 아닌가 모델이나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만 좀 끼워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금메달 하나 있는 회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은데 엔트로픽이 모델에서 금메달 하나 오픈 AI가 일반 AI에서 금메달 하나 둘 다 지금 상장하려고 보고 있죠. 이번 스페이스X 상장한 것도 보셨겠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장이라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거라서
거죠. 처음에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 역량이 있나, 시장의 흐름보다는 이 회사가 진짜 1등하는 제품이 있나, 그 1등이 계속 1등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트로픽이 1년 후에도 모델 1등 할 것 같냐, 오픈 AI의 챗GPT가 1년 후에도 시장 1등 할 것 같냐, 그런 질문에 답이 된다면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시즌 1 때 개발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70% 확률이라는 건 엄청 잘 맞히는 건데 70% 확률을 3번 연속 맞힐 확률은 몇인 줄 아냐. 한 20몇 프로 그 아래로 떨어지고 5번으로 가면 뭐 1% 아래로 거의 떨어지죠. 1% 몇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단타로 이렇게 여러 번 맞히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로는 1년 후에도 1등 할 것 같고요. GPU가 일단 제일 많고 뭐 자본도 많고 투자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아마존은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칩을 상황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공동 1등 정도로 가지 않겠냐. 코딩 에이전트 잘하고 있고 워크 에이전트 잘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숨은 진주. 항상 실적 발표할 때보다 보면은 돈을 계속 많이 쓰고는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많이 쓰고는 있는데 매출은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어닝샤크라 그러죠.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GPU 계속 1등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개인용 에이전트 오픈클로 같은 게 핫하잖아요. 개인 기계에서 LLM을 돌리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이게 최고의 보안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도 온디바이스 AI 개인용 데스크탑에 강력한 AI 칩을 넣어서 집에다 놓고 쓰는 뭐 그런 쪽도 계속 푸시를 해서 데이터 센터용만 만드는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개인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나 집에 PC, 데스크탑 아니면 그냥 AI 머신, TV가 될 수도 있겠죠. 테슬라도 그런 의미에서 AI 5, 6를 만드는 거잖아요. 테슬라 자동차에 넣으려고. 앨런 머스크의 계획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깔려있는 테슬라가 지금 몇백만 대인데 AI4 칩이 사실 놀고 있다. FSD를 안 켰으니까 대부분. 이걸 다 엮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놀고 있는 차들한테 돈을 주고 말 되죠? 그 안에 전부 셀룰러 들어있거든요. LTE나 5G 들어있기 때문에 놀고 있는 AI4 돌려가지고 묶어서 데이터 센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차 주인이 그쵸. 하라고 줄 것인가? 아니 뭐 돈은 주겠죠 차주인한테. 그런 식으로 개인용 칩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테슬라가 한 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의 AI 머신은 테슬라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쓰는 모든 데이터들은 테슬라로 넘어가서 테슬라에서 그게 다 해석이 돼서 정리해서 자비스가 되는 거죠. 테슬라 앱한테 병원 건강검진 예약하고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똑똑한 AI 칩은 테슬라일 거예요. AI4가 막강한 겁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비싼 거하고 맞먹을 정도의 칩이 들어있을 거니까 옵티머스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개인용 AI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스파크 PC를 냈을 때 비싸잖아요. 네. 그런 걸 구매해서 집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걔가 제일 강력한 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안 살 거기 때문에 테슬라 칩이 아마 최고일 거다. 네. 진짜 그러겠네요.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아주 비싼 건 필요 없고요. 100만 원대쯤에 적절한 AI 칩, 뭐 NPU나 GPU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성능이 좀 나쁘더라도 10분의 1만 돼도 10배 일하면 되니까 로컬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그때 엔비디아가 또 뭐를 더 할 수도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애플이 그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AI5, AI6를 만드는 테슬라 자동차랑 로봇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정리를 해보면 금메달 3개 마이크로소프트, 금메달 2개 아마존, 금메달 하나인 엔트로피카 오픈 AI. 근데 둘 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하나니까 예를 들면은 엔트로피나 구글이 금메달 하나인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급의 밸류에이션이 된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금메달 하나 이게 엄청 큰 금메달이고 큰 메달이죠. 네. 스페이스X 같은 거는 요 대목에 있어서 이게 AI 회사냐라고 보면은 다 걸쳐 있습니다. 테슬라랑 합쳐서 GPU도 만들고 있고 모델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심지어 빌려주고 있기도 하고 코딩 에이전트 회사까지 샀으니까 그러기 제너럴 AI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워크 에이전트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있어요. 근데 과연 스페이스X가 AI 회사냐 아니면 이게 우주 회사냐 네. 아니면 인공위성 통신 회사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회사냐 아니면 배터리 회사냐 아니면 AI 회사냐 그런 점에서 앨런 머스크가 대단하긴 하지만 스페이스나 테슬라 보실 때는 항상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 회사 애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리 AI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일반 소비자들한테 가지는 않았는데 평에 의하면 무척 좋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제미나이를 썼으니까 똑똑해진 거죠. 데이터가 없었던 거지 AI는 있었던 거잖아요. 제미나 입장에서는 애플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주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애플의 특징은 보안이니까 시리 AI는 기본적인 쉬운 거는 이제 디바이스에서 다 해.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페셜한 데이터 센터가 있어. 여 데이터 센터 해. 그래서 제미나이를 이 애플 데이터 센터에 딱 포팅을 한 거예요. 애플 실리콘 칩에 맞춰서 포팅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겠군요. 이거는 전부터 좀 준비를 해놓긴 했었어요. 애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돌릴 AI가 없었던 거죠. 직접 하려다가 계속 실패하고 결국 백기 들고 제미나이 SEO 쳤지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애플의 장점이라 자연스럽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도 못하는 게 있어요. 애플 실리콘이 그렇게 아주 막강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어려운 일을 못하거든요. 그건 결국 제미나이한테 가야 돼요. 역시 애플의 갑질이라고 하면 갑질이지만 이쪽에 애플용 제미나이는 따로 떼놔라. 이거는 안전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거야. 그 애플 제미나이는 철저하게 애플의 감시 감독하에서 구글이 나쁜 짓 못하게. 대사관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한국에 네. 있지만 미국 대사관에 네, 그렇죠. 한국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왜냐면 이 애플 전화기 쓰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같은 거 저거 구글이 맨날 데이터 다 훔쳐가. 뭐라고? 시리 AI가 구글 제미나이 돌아간다고? 그럼 구글이 내 데이터 몰래 볼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함이 있을 텐데 애플이 애초부터 아니야. 이거는 제미나이 있지만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온 디바이스와 애플 데이터 센터와 제미나이인데 애플이 관리하는 제미나이,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도 굉장히 좋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개인용 AI로는 꽤 쓸만한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시리가 그렇게 하면 구글도 결국은 안드로이드에다가 제미나이 써갖고 비슷하게 또 하겠네요. 이미 하고 있긴 해요. 구글은 제미나이로 사실 돈을 많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애플하고 약간 방향도 좀 다른 것 같고, 구글이 픽셀 같은 건 직접 만들긴 하지만 사실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협력을 하고 이게 훨씬 더 많이 팔리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도 애플급으로 제미나이한테 다 열어주긴 또 싫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좀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안드로이드는 이미 먹은 시장이니까 시리 AI는 지금 사실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잖아요. 애플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거라서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제미나이가 1등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1등이니까 도리어 시리 AI에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이 최근에 디바이스 가격들을 다 올렸거든요. 재료비의 인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시장에서의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코너에 몰려 있었고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는데 해보니까 우리 AI도 좀 파악했고 계속 1등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인 거죠. 우리 가격 올려도 우리 거 사겠지. 이거 우리가 최고니까. 이런 느낌의 발현이 아닌가. 이번에 새로 리더십을 바꿨잖아요. 이분이 또 하드웨어 장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물론 엔비디아가 저렇게 퍼스널 PC 같은 거를 만든다고 발표를 하고 여기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다 맥미니를 많이 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모델을 돌리려면 비디오 메모리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일반 컴퓨터는 컴퓨터 메모리가 따로 있고 GPU에 비디오 메모리가 꼽혀 있는데 그 비디오 메모리가 많아야 막 12기가, 8기가 막 이래요. 돌릴 수 있는 모델 크기가 한정돼 있어요. 애플은 설계상 애플 실리콘이랑 메모리가 비디오 메모리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64GB 메모리를 꽂으면 그 64GB이 전부 비디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RTX 12기가를 꼽는다 그러면 사실 GPU는 세계 최고인데 비디오 메모리가 12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델을 빠르지만 작은 걸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애플은 64기가다 그러면 20기가 모델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거죠. 설계상 애플이 유리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맥미니 막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맥미니 같은 거 사서 집에 놓고 싼 LLM 모델을 설치해 놓고 오픈클로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 얘가 24시간 내일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미래에 24시간 내일을 해주는 AI 보조자가 우리 집에 존재한다? 애플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죠. 느려도 되니까. 엔비디아와 애플의 전쟁에서도 애플이 여기서 약간 우위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만들어 팔고 있고 M 시리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애플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고 시리 A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제품들에도 영향이 가는. 결국 시리 AI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데이터 싸움인 것 같아요. 23년에서 5년은 모델 전쟁이었고 26년은 이제 코딩 에이전트, 워크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27년, 28년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간다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냐. 시리 AI도 결국 애플만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데이터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M365 코파일럿이 잘 나가는 이유는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기존 데이터 센터 위에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사를 못 가고 AWS 베드락을 쓰지 않겠냐. 결론을 좀 내보면 누가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는가에서 누가 토큰을 가장 많이 생성하고 있는가로 질문이 넘어간 다음 누가 GPU와 전기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가로 본다면 조금만 지나면 누가 가장 많은 데이터와 업무 플로우를 확보했는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시리 AI라든가 기존의 노션 같은 회사들이 노션 AI 같은 거 만드는데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많은 회사들하고 연동을 해서 그 회사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들이 자기네 데이터를 전부 스노우플레이크에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옆에다 AI만 갖다 꽂으면 되잖아요. 데이터 레이크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브릭스 같은 데도 포함해서 요즘 뭐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데이터 옆에 AI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AI 있는 대로 이걸 옮기느니 그렇죠. AI를 여기다 갖다 꽂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픈 AI가 니네 데이터 우리한테 다 쏟아 부어봐 라는 거랑 스노우플레이크이 적당한 모델 가져다가 니네 데이터 옆에 붙여서 일 시켜줄게. 이 차이가 있거든요. 전문가분들 인터뷰 하다 보면 특히나 애플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뜰까에 대한 의견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고객을 확보한 곳, 이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곳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AI 전환을 한다는 전제 하에는 기존의 고객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업 AX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진 않아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확실하고 풀고자 하는 문제가 예를 들면은 보험 약관 같은 게 다 들어있고 보험 약관을 넣고 뭐 아무거나 물어보면 답변해주는 챗봇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면 됩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일도 없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돼. 결국 기존에 있는 툴들이 데이터를 좀 잘 모으게 해주고 거기에 AI가 붙어가지고 옆에서 저절로 모이는 데이터에 빨대를 꽂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AI 전환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AI를 도입을 하는데 AI 알아서 해. 완전 그냥 각자 도생이죠. 그러면 개인이 돈 내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뭐 100% 실패하죠. 개인들만 좀 쓰고 마는 거죠. 그 다음이 지원형. 우리가 회사 돈 줄게.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서 쓰기만 하지 전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교육까지 해줘야 됩니다. 비용을 대주고 회사 표준 AI도 결정하고 교육까지 해주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되냐? 안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빠진 게 관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거고 지속적으로 못 쓰고 있으면 더 추가 교육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를 불러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주고 끝내는 게 아니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해주는 회사와 협력을 해야 AX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3단계까지 가지 않고 쉽게 접근을 해서 좀 실패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3단계까지 가더라도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더 좋은데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기존의 도구들과 최대한 연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흘러가게 일단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면서 이 업무를 하던가 하고 싶자 하는 큰 업무를 이걸로 풀어보든가 이런 노력을 올해부터 하면 아마 이제 내년쯤 되면 워크 에이전트가 쫙 퍼질 것이고 많은 회사들이 AI로 업무를 돌리게 될 텐데 뒤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보다 이제 위에 세대시기 때문에 예전에 회사 들어왔는데 엑셀 못하고 뭐 파워포인트 못하고 그러면 채찍으로 때렸다면서요.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모질게 적응시키고 나갔던 거 아닙니까 회사가? 지금도 이제 관리하면서 관리해야죠. 예,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당근도 주고 하면서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유명한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계산할 수 없다. 뭔가 측정을 해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발 직군도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하면서 푸시를 해서 전환을 했는데 일반 직군에도 개인용 AI와 기업용 AI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걸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푸시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 석 달 정도는 해줘야 이게 넘어가는 거지. 사주고 땡 안 됩니다. 데이터도 없고 역량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의지도 없어요. 이거 열심히 하면 나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네. 이 공포감을 없애줘야 돼요. 저희 개발자들도 바이브 코딩 도입하기 전에 제가 모든 개발자들 1대1 면담하면서 그랬거든요. 요거 하는 이유는 회사가 잘 되기 위함도 있지만 당신이 이제 이 업계에서 몇 년 더 버티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당신이 여기서 AI로 바이브 코딩을 안 하면 둘 중에 어느 게 유리하겠냐. 이참에 회사 돈으로 교육을 왕창 받고 회사 돈으로 토큰을 왕창 써서 성장하는 게 우리 회사를 평생 다니지는 않더라도 이 업계 오래 버티는 도움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일반 직군도 마찬가지죠. 클로드도 도입하고 오피스 에이전트 같은 걸 도입해서 회사 업무를 다 예열할 텐데 우리가 다 측정을 할 거고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할 텐데 이게 당신한테 유리하다라는 게 그 본인한테 설득이 안 되면 AX에 실패하거든요. 여전히 대한민국이 AX 갈 길은 멀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잘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이 기회가 좀 남아있다. 저번 키워드는 토큰 이코노미였던 것 같고 이번에 키워드는 GPU와 전기 또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와 업무 플로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데이터와 업무 플로우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고 지금 당장은 AI 데이터 센터 전쟁이다.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게 엄청 올라가는 것도 결국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일 네. 거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2-3개월 지나면 또 다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시일 내에 모셔서 시즌4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희에게 많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